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FSD가 또 나왔어요. 어떤 버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비둘기 파월에 미국 증시가 환호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스닥과 시장은 다시 한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가 이미 캐즘의 벽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오늘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트라운 TV는 정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미국 증시를 읽어드리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참조하시다가 보면 분명히 좋은 투자 성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3대 지수, 지금은 4대 지수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러셀 2000이 3%나 넘게 올라갔고 나스닥이 다우보다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자, 성장주에 그리고 기술주에 더 큰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술주와 성장주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주가에 대한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그렇게 크지 못하는데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할인율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미래의 성장 가치가 대폭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잘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도 4.59%나 오르고 엔비디아도 4.55%나 올랐어요. 향후 가장 곽강을 받을 AI 주식 두 개가 오늘 크게 오른 점이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금리 인하 시그널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러한 성장성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 금요일장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한 11시 정도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월 연준의장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용과 관련된 발언이 많았습니다. 8월달 시작하자마자 장이 크게 흔들렸었죠. 특히 8월 2일에 발표되었던 이 미국 고용보고서, 7월달 미국 고용보고서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비농업 고용이 11만 4천 건까지 떨어지고 7월달 실업률이 4.3%까지나 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미국 PPI 지수나 CPI 지수나 둔화되는 흐름, 완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거비 CPI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의 CPI가 1.73%로서 자, 계속해서 2% 이하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물가가 그만큼 상당히 둔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한때는 10%도 넘었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시절이었죠. 자, 10%가 2% 이내로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연준이 목표하는 수준까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고려할 요소는 역시나 미국의 고용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용 수치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고용 수치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 파월 연준장의 입에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자, 고용 시장의 추가 냉각을 바라지도 환영하지도 않는다라고 파월 연준장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 9월달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금요일장 말고 이 S&P 500 차트를 보면 목요일장 이렇게 급락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봉이 있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연준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경계감이 좀 있다라고 시장은 반응을 했었어요. 아직까지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정확한 시그널을 줄지 50bp냐 25bp냐 어떠한 신호를 줄지 경계감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잭슨홀 미팅의 연설을 통해서 이러한 경계감이 상당히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고용시장 둔화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용 침체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로 대처할 것을 내비치고 있어요. 이런 뜻을. 다만 다음 달에 빅스텝에 해당하는 50bp 금리 인하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시장이 폭등을 할 수 있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연준도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향후 데이터 등을 검토를 해보면서 그 금리 인하 수준을 결정하겠다라는 듯한 힌트를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9월달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정확한 힌트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다른 연준 의원들은 점진적 금리 인하를 언급을 했어야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정말 급속도로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빅컷 그러니까 빅스텝에 금리 인하 50bp가 되겠죠. 25bp가 아니라 이 금리 인하 가능성도 그 여지를 남겨놨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제만 하더라도 9월달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24.5%까지 내려왔는데 10%나 오늘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9월 초에 발표될 고용 지표가 되겠어요.
아마 다음 달 9월 6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주 금요일 날에 대부분 발표가 되기 때문에 9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될 이 8월 달 미국 고용 보고서가 매우 중요하겠다. 다시 한번 8월 달에 발표되었던 이 7월 미국 고용 보고서 같이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현재는 굿이스 굿이니까요. 경기가 배드, 그러니까 나쁘면 주가가 현재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둔화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9월 18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수준이 50bp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9월 중반에 급등의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행스러운 점은 미 연준은 미국 경기의 냉각을 바라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미국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요, 정말 얕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1.47% 오르면서 17,877까지 올랐는데요.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니까 주가가 안정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급락을 보였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분간은 뭐 17,000선에서 18,000선 사이에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은 AI 산업이고, 그 AI 산업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엔비디아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마 뭐 나중에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를 실제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FSD를 중국과 같은 국가에 런칭을 하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다음 AI 주도주 바톤을 테슬라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커요.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금일 4.59% 상승한 220불 이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의 상승의 모습은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엔비디아와 거의 비슷하게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와 연동돼서 커플링되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자주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AI 주도주기 때문에 AI 주도주의 분위기와 함께 간다라는 거는 테슬라가 다음 AI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의 FSD 기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 되겠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 12.5.1.4가 이제는 하드웨어 3 차량, 구형 차량이 되겠죠. 이 구형 차량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지금 테슬라 AI 수장인 애쇼기 컨펌을 해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12.5.1.4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다시 한번 충격적으로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12.5.1.5가 나왔어요. 자, 끝에 이 4자가 5자로 바뀐 겁니다. 이 끝에 숫자의 차이는 굉장히 마이너한 체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자주자주 업데이트 한다라는 건 그만큼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이 뭐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FSD는 인간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업데이트 된다라는 건 그만큼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다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12.5.1.4가 8월 21일에 나왔는데 12.5.1.5가 8월 23일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for hardware 3라고 되어 있죠. 자, 하드웨어 3에 적용되고 있는 12.5.1.4와 1.5, 1.5에 여기 릴리즈 노트를 보시면요, upcoming improve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향후 추가적으로 개선될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 자, 이번 12.5.1.5에는 12.5.1.4보다 추가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업커밍 임프루먼트를 보면 기존의 12.5.1.4와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더 빠르고 자연스러운 차선 변경, 선글라스를 쓰고 있더라도 FSD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 모니터링, 그리고 엔드-투-엔드 온 하이웨이, 고속도로 단일 스택의 FSD 기술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역시나 중요한 부분이 FSD1 사이버 트럭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용 FSD가 되겠죠. 이게 12.5.1.5에서 구현이 된 게 아니라요, 추가적으로 구현이 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직 구현이 안 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틀 만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 않나 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점이 있었으니 12.5.1.4까지는 테슬라 자체 임직원들에게만 테스트가 됐습니다. 하지만 12.5.1.5는요, 개인 고객들에게도 지금 풀리고 있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모델 S예요. 구형 모델 S가 되겠습니다. 홀마스 카달로그님이 가지고 계신 차량이에요. 자, 이 구형 모델 S에도 12.5.1.5가 다운로드 되는 게 확인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버전과 이틀 후에 나온 새로운 버전의 차이는 바로 테스터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12.5.1.5는 이 1.4로부터 마이너한 체인지를 거쳐서 이제 임직원이 아니라 개인 고객에게 뿌리는 모델이라는 거죠. 자, 이건 큰 소식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3를 갖고 있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FSD가 이제 테슬라 고객 뭐 80% 이상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AI 드라이버님이 자신의 모델 S에도 이렇게 12.5.1.5가 다운로드 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는데요. 다운 받자마자 바로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FSD 12.5.1.5의 First Impression, 그러니까 첫인상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또 하드웨어 3가 되어 있어요. 이 레거시 모델, 옛날 모델이 되겠는데 45분 동안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구형 모델 S라서 화면이 솔직히 좀 구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나왔던 모델 S, 뭐 하드웨어 4가 적용된 모델보다는 좀 화면 뭐 화질이란 게 좀 센터페시한 화면이죠. 좀 안 좋습니다. 구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첫인상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The 12.5 Magic is definitely still there. 여전히 마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12.5부터는 마법이라는 겁니다. 이 12.5가 하드웨어 3에서도 여전히 마법이다. 다 읽어보면요, 자연스럽게 운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차선 위치 선정이 매우 뛰어나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버전보다 가속과 제동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3용, 구형 차량에도 FSD 12.5가 잘 가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t's not hands-free and still lags just as much as before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기라는 것, 이렇게 손으로 만져줘야 되는 거죠, 핸들을. 귀찮은 자율주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기존 레거시 모델 S, 그러니까 옛날 모델 S는요, 인테리어 카메라가 없어요. 내부 카메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카메라가 있으면 운전자를 테슬라 차량이 감시를 할 수 있죠.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지 감시를 할 수 있는데, 옛날 이 모델 S에는 이 내부 카메라가 없으니까 핸들에 뭐 센서만 있겠죠. 그러니까 핸들에 손을 올려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불편함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FSD 기술에는 하드웨어 3와 하드웨어 4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앞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산업이, 이 비즈니스가 정말 글로벌하게 커지려면요, 테슬라가 이렇게 핑거 스냅을 한번 주는 순간, 자, 이제부터 FSD 로보택시 사업 시작합니다 라고 선언을 한 다음부터 테슬라의 모든 차량, 그러니까 구형 하드웨어 3 모델이 현재는 글로벌의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차량까지 FSD가 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한 번에 사업의 그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글로벌 한 700만 대 정도가 테슬라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뭐 내년이나 내후년 아마 2026년부터는 300만 대 이상 연간 테슬라가 팔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만간 1000만 대를 넘어설 건데, 모든 차량이, 그러니까 하드웨어 3가 포함된 차량도 한순간에 이렇게 로보택시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똥줄이 타는 건 역시나 우버가 되겠죠. 글로벌 택시, 글로벌 승차 공유 업체는 우버입니다. 우버가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 진출에 대한 굉장한 경계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GM 크루즈와 뭐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죠. 꽁 대신 닭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크루즈와 테슬라의 FSD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크루즈와 연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왜 그러냐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우버와 협업할 이유가 단 1도 없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항상 비즈니스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기술과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버에게 일부러 수익을 나눠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율주행차 하드웨어가 되겠어요. 우버는 뭐 하드웨어가 없죠. 하지만 테슬라는 자율주행차를 직접 대량 생산 가능합니다.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700만 대가 넘는 이런 테슬라 거대 플릿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테슬라 FSD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 때문에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사업에 있어서 독과점을 형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기차 충전망도 필요하겠죠. 테슬라 슈퍼차저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버가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 공유 소프트웨어가 되겠어요. 우버 앱이 되겠는데, 테슬라는 이미 테슬라 앱이 있고요. 우버 앱보다 훨씬 큰 앱이 되겠죠. X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의 개인 회사이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모든 개인 회사들이 이미 테슬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자, 이 X라는 앱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앱으로 만들기 위해서 트위터에서 X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꾼 것이죠. 이 X에 승차 공유 서비스가 들어갈 것입니다. FSD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그러면 우버와 협업할 이유가 단 1도 없어요. 자, 이렇게 테슬라의 영향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요. 우리가 테슬라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장기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테슬라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차량 판매도 3분기 들어서면서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판매량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4년 7월달 중국 생산량이 올해 최대치를 찍었어요. 88,500대까지 나왔습니다. 전에 최대 생산량은 1월달 82,000대였는데 훨씬 더 많이 나왔죠. 전년과 비교해봐도 역대급 지금 생산량을 7월달에 찍었습니다. 생산량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잘 팔리는 것이죠. 모델 Y뿐만 아니라 모델 3의 리플래시 모델까지 나오면서 지금 생산량이 받쳐주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올해 50만 대 이정표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90만 대까지도 올해 나올 것 같고 100만 대를 좀 넘어서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100만 대까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기가 텍사스도 이렇게 사이버 트럭을 무섭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사진이고요. 사이버 트럭이 정말 많이 지금 기가 텍사스 주차장에 출고를 앞두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사이버 트럭은 나오자마자 미국 전기차 픽업 트럭 시장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치솟자 나머지 차량들의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파티에는 늦게 사이버 트럭이 등장을 했지만 파티의 가장 킹카로 등극하는 모습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도 테슬라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연기관차인 BMW, 벤츠, BMW 1등부터 5등까지 벤츠와 BMW가 나와 있어요. 7월달 수입차 판매량 순위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이 BMW 5 시리즈와 5인 6 시리즈 이 두 개를 합쳐보면은 한 1700대가 좀 넘는 수준인 것 같아요. 하지만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 두 개를 합쳐보면은 2700대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5등까지 수입차 판매량 가장 많은 건 테슬라였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포비아가 국내 레거시 미디어에 의해서 조장이 되고 있지만 현명한 소비자들은 테슬라를 잘 선택을 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우리나라 아직 전기차 보급률은 미진한 편이에요.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전기차 침투율을 살펴보면은 글로벌 평균이 26%입니다. 자, 캐즘의 허들이 한 15%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캐즘 15%를 이미 크게 넘어선 거죠. 글로벌 26%나 신차가 전기차로 보급된 이유는 역시나 북유럽과 중국이 선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노르웨이는 벌써 66%에 1월부터 5월 달까지 누적 배터리 EV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여기 굉장히 진한 붉은색을 보여주고 있죠. 벌써 32%나 침투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은 9%, 한국은 7%, 일본은 3%예요. 기존의 내연기관 업체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국가들은 좀 더딘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글로벌 기준으로는 캐즐의 허들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26%니까.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년과 내후년부터는 더욱더 캐즘의 벽을 허무는 단계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급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회사인 테슬라에서 이 테슬라 Q라고 적혀 있는데요. 모델 2가 되겠죠. 25,000불짜리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000불 정도의 또 가격을 보일 수 있겠죠. 어쨌든 자, 우리 돈 4천만 원이 안 되고 3천만 원대 초반에 전기차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되면 테슬라는 연간 300만 대 이상 판매량을 기록하게 될 것이고 글로벌 전기차 보급에 굉장히 큰 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누가 이를 빨리 알아차리고 지속해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할 것인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최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린다고 하면은 9월달 금리 인하 시작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이는 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 내적인 요소로 3분기 인도량 최대 약 한 46만 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 10월 2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 로보택시 공개 그리고 10월 한 26일 10월 말 정도가 되겠어요. 3분기 호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가 반등이 클 수도 있겠습니다. 3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테슬라의 내적인 요소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 역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옵티머스 그리고 내년에 테슬라 Q마저 출시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 내년과 내후년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반기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던 많이 올라가던 지속해서 장기 투자 잘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아트라운TV 멤버십도 많이 가입해 주셔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